네,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친구나 연인, 가족들한테 선물을 준비할 시간이기도 한데요. 보통은 좋은 선물을 생각하다가 시계는 포기를 하죠. 왜냐하면 시계는 되게 비싼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은 시계를 선물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10만원 이하 선에서 굉장히 좋은 시계를 지인들한테 선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5만원 이하부터 시작을 해보죠. 제 첫 번째 추천은 카시오사에서 나온 카지노 로얄 디지털 시계입니다. AE1200번으로 시작하는 모델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특히 추천하는 거는 여러가지 색깔 중에서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 느낌이 나는 은색 버전을 추천을 드립니다. 플라스틱 느낌이 덜하기 때문에 덜 싸 보이고 시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적인 느낌, 이런 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39.5mm 정도니까요. 작지도 않고 우스꽝스럽게 크지도 않은 적당한 좋은 크기입니다. 남자분, 여자분 모두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983년에 나온 007 옥토퍼시라는 영화에서 등장했던 세이코사의 G757이라는 모델의 오마주 시계예요. 80년대의 관점에서 상상한 미래 기술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이 시계의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디지털 시계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80년대에서 상상한 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카지노 로얄입니다. 제 두 번째 추천은 리뷰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카시오 듀로 다이버 시계입니다. 120클릭이 되는 회전식 베젤에 방수가 200m까지 가능한 진지한 다이버 시계고요. 신뢰할 만한 쿼츠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고 44m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시계입니다. 다소 사이즈가 크다는 게 장점이면서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이라면은 모든 분들을 위한 시계는 분명히 아니죠. 손목이 얇은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수 없는 시계고, 장점이라면 이 가격대에 찾을 수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 시계 중에서 묵직한 사이즈를 가진 희소한 시계라는 거,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옮겨보겠습니다. 보통 10만원 이하에서는 오토매틱 시계를 사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10만원 이하에서도 쓸만한, 생각보다 수명이 오래가는 그런 시계들을 장만할 수 있습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첫 번째로 추천드릴 만한 거는 세이코사에서 나온 SNK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찰 수 있는 필드 시계고, 케이스 사이즈가 37mm로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모두나 찰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사이즈의 시계고, 그리고 7S26이라는 기본적인 기능만 갖고 있는 무브먼트긴 하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안정적인 세이코사의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이제 7S26 무브먼트가 너무 기본적인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수동 감기를 통해서 동력을 따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핵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초 단위로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기능도 없어서 이거보다는 조금 등급이 높은 무브먼트를 찾고 싶은데 예산은 더 늘리고 싶지 않다, 이러면은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루이마스라는 중국 브랜드에서 나온 파일럿 시계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일럿 시계는 사이즈는 세이코의 SNK 시리즈보다 1-2mm 정도 더 크고요. 그리고 무브먼트는 NH35A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7S26이라는 기본 무브먼트에 수동 감기랑 핵 기능이 추가된 무브먼트입니다. 그러니까 SNK 시리즈보다 가격은 1-2만원 정도 더 싸면서 무브먼트는 같은 회사의 더 좋은 무브먼트를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 시계 유리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SNK보다 좋은 시계이긴 한데, 세이코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문화적인 의의 같은 게 있고, 든든한 후광 같은 거는 루이마스 시계에 없죠. 그리고 선물을 했을 때 중국산 시계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선물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안 좋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0만원대 이하에서 오토매틱 다이버 시계를 선물로 살 수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계 입문자들의 로망이 굉장히 높은 방수 성능을 가진 오토매틱 다이버 시계이잖아요. 그런데 10만원 이하에서 괜찮은 걸 못 찾는다는 게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인데, 제가 무려 2가지 옵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빅타라는 미국 회사에서 나온 프로다이버 시리즈입니다. 중국 시계를 제외하면은
10만원대 이하의 유일하게 진지한 오토매틱 다이버라고 할 수 있어요. 회전식 베젤에 방수 성능은 200m까지 보장하고 있고, 그리고 세이코사의 NH35A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 역시 수동 감기 기능이랑 핵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같은 등급의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는 세이코사의 시계를 찾으려고 하면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올리셔야 돼요. 20만원대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는데 10만원대 이하에서 다이버 시계이면서 이런 무브먼트를 제공하는 시계는 중국 시계를 빼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브마리너를 너무 똑같이 따라한 게 마음에 걸린다면은 그 로즈골드 색상의 케이스에다가 사이즈를 그 롤렉스의 40mm에서 42mm로 약간 더 키운 버전이 있거든요. 이런 로즈골드 색상의 요즘 유행하는 브론즈 색상의 이런 시계들이 그렇게 취향이 아니시라면은 무브먼트 내부에서 특히 밸런스 휠을 전면에서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오픈하트 디자인의 그 프로다이버 모델도 있습니다. 둘 다 롤렉스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인빅타 나름대로의 변형이 가해져 있어서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그대로 카피한 시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변형 모델을 시도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빅타 시계가 가성비에서 최고를 달린다면은 이제 유니크함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시계 추천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러시아의 시계 회사인 보스톡에서 나온 암피비아 시리즈입니다. 요새 이 모델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보스톡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옛날만큼 막 싸지는 않아요. 이 다이버 시계가 재밌는 이유는 그 스위스나 일본 시계의 그 방수에 대한 개념 같은 거를 거부하고 러시아의 조잡한 제조업 수준에서 가능한 방수 그 테크놀로지를 구현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방수라고 그러면 케이스를 굉장히 꽉 짜이게 만들어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드는 게 일반적인 방수 시계잖아요. 그런데 보스톡은 어떤 식으로 방수를 하냐면은 앞에 커다란 아크릴 유리를 박아놓고 뒤에는 커다란 고무 패킹을 박아놔서 이게 수압이 올라가면은 그 시계 전체를 이렇게 누르면서 감싸줘서 방수가 돼 있습니다. 시계 자체를 정교하게 만들지 않아도 방수가 되게끔 이렇게 한 게 그 러시아 제조업의 어떤 기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시계라서 재밌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못생겼고, 그리고 재료의 재질 같은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건 스테인리스 스틸 시계도 아니고 그 크롬 코팅이 된 노스예요. 그냥 그 굉장히 가볍고 햇볕에 나가보면은 산티나게 번쩍번쩍거리는데 그게 또 나름의 매력이고, 소련 군대에서 구소련에서 실제 야전에 사용했던 기술이고 시계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가 떨어지네요. 용두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조잡하고 그 유리는 아크릴이고 엉망진창인데 비실비실 거리면서 그렇게 고장이 안 난대요. 보기에는 어설프게 만들어 놨는데 괜찮은 시계라고 합니다. 내구성이 괜찮은 시계라고 합니다. 10만원 이하의 오토매틱은 도저히 못 믿겠다. 나는 정확한 쿼츠가 더 좋고 그런 걸 선물하는 게 나중에 디탈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타임엑스를 한번, 미국의 시계회사 타임엑스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10만원 이하의 가격에 아날로그 크로노그래프를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두 개인데 위크엔더 크로노그래프랑 엑스페디션 크로노그래프 이 두 개의 모델입니다. 위크엔더 크로노그래프는 유행을 타지 않는 기본 디자인의 시계인데요. 다이얼 색상이랑 줄 같은 거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초이스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변해요. 어떻게 운 좋으면은 이 시계는 5만원 이하에도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임엑스 특유의 백라이트 기능이 달려 있어서 야간 활동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타임엑스 시계에 흔히 따라다니는 그 불만 같은 게 이 시계 초침이 너무 시끄럽다. 조그마한 손목 시계가 벽시계 초침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크로노그래프 모델들은 그 초침이 작은 서브 다이얼로 옮겨가서 작은 초침이 됐기 때문에 타임엑스 시계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너무 시끄러운 초침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이즈는 40mm인데 러그가 짧고 그래가지고 손목이 얇거나 여자분이거나 이래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위크엔더 시리즈가 너무 작다, 나는 좀 더 크고 튼튼한 밀리터리 느낌의 필드와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엑스페디션 크로노그래프로 가면 됩니다. 굉장히 묵직하고 튼튼한 느낌의 필드와치
가 그 엑스페디션 시리즈의 특징인데 정말로 더 튼튼하진 않은 것 같아요. 타임엑스라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미국의 시계 브랜드고, 그러니까 헤리티지라고 해야 되나요? 유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적인 문화적인 후광 같은 게 있는 시계 회사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은 모델이라는 거, 그리고 쿼츠라서 고장 걱정 같은 게 오토매틱보다 덜하다는 거, 뭐 이런 걸 감안하신다면은 타임엑스도 이 가격대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충 살펴본 그 5만원에서 10만원 이하까지 제가 추천드리는 시계고요. 다음 시간에는 10만원 이상에서부터 30만원 이하의 시계까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나눈 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편의를 위한 거고, 10만원 이하의 시계도 다 좋은 시계들입니다. 돈 크게 들이지 않고 괜찮고 개성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계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2부에서 금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